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인천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서구문화원 강의실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류충규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오준협입니다. 그럼 1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양력을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선생님 생년은 어떻게 되신가요? 생년월일이요? 네네. 무자생. 무자생. 네. 무자생이면 모르시죠? 석이라고 해야 아실 것 같은데. 서기 1948년생입니다. 48년생이시고요. 네, 올해 나이가 75. 75. 네. 75. 세는 나이로 75. 네. 아까 단기도 말씀하셨는데. 단기, 나는 뭐 초등학교 졸업자까지는 단기로 나와 있어요. 4284년인가? 맞죠? 4284년에 제가 졸업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생년월일은 아마 4200 얼마 년인가 모르겠네. 1948에서 2303년 더하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네. 81년 나오나? 아까 1000 아니, 내가 태어난 해. 4291년이었습니다. 81년이 아니에요? 네네. 91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저가 태어난 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곳인데요. 네.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47번지. 거기서 태어나실 때부터 쭉 사신 거예요? 네, 우리 집이 있는 자리는 400년 동안 그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우리가 진주시인데 진주시가 들어와서 입항해서 살고 있는 연대가 약 400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340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이 지금 있는 집터로 온 거는 한 300년 정도. 30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셋째 아들 손이니까 그 전에는 큰 집에서 이제 같이 사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분가를 한 거죠. 이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그 집자리로 거기는 이제 갯골이라고 그래, 갯골. 네. 저기 바닷물 들어오는 데를 갯골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래서 그 갯골. 우리 집을 갯골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갯골댁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갯골이 있는 곳에 있는 집에 사시는 분이니까 갯골댁. 지금도 선생님 댁을 그럼 그러니까 갯골댁이라고 우리 동네 불러요? 와서 갯골댁 어디에 그러면 다 알아요. 옛날부터 사시던 분은 다 알아요. 몇 집 안 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선생님께서는 그럼 형제 자매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한 6남매인데 네. 우리 집은 아주 그냥 사이좋게 그 아버님이 저기를 하셨어요. 가족 계획을 하셔가지고 위로 누님, 네.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세 번입니다.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딱 번갈아서 이렇게. 예, 그 누님이 계시고 네. 내 밑으로 여동생, 그 밑으로 남동생, 그 밑으로 여동생, 그 밑으로 남동생. 선생님께서 그럼 둘째셨어요? 저는 이제 장남이면서 두 번째죠. 장남이면서 예, 예. 둘째.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는 서구초등학교를 저는 이제 나오신 서구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죠. 저희 아버님도 서구초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서구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6년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 6년제 1회 졸업생이에요. 그 전에는 4년제 서구학교예요. 4년제 보통학교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 9회인데 서구학교 1회부터 서구학교 8회까지는 4년제 9회부터 지금까지는 6년제 우리 아버님이 1회예요. 그래서 저 아버님 나오고 저 나오고
아버님 나오고 누님 나오고 저 나오고 내 여동생 나오고 내 남동생 나오고 그 밑에 여동생하고 남동생은 요 서구탁의 작은 집에서 나왔어요. 저기 백석초등학교라고 네. 거기 나왔어요. 백석초등학교도 그때부터. 그때는 백석초등학교가 생겨가지고 네. 서구탁교 다니다가 백석학교를 간 거고 여동생은 남동생은 아예 처음서부터 백석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또 시내를 유학을 해서 저 중앙초등학교 지금 저 율목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저기 인고자리 거기를 나갔죠. 조금 멀리 갔네요. 그 뭐 본인이 공부 잘하니까 자꾸 그냥 시내 학교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면 서구초등학교까지 어떻게 통학하셨어요? 걸어 다녔죠. 걸어서 다니셨어요? 네. 거리가 조금 거리가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거리 뭐 옛날에는 뭐 지금은 이제 2일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2일이 4리가 원래 4km를 1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옛날 사람들은 2km를 1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2일이면은 옛날 사람들이 만약 100리다 그러면 200km예요. 200km. 예, 2리를 1리라고 했다고요. 뭐 서울이 80리라고 그러잖아요. 160km라고요. 그게 4km가 아니라 4km 기준이 4로 따지지 아니라서. 않고 4km는 안 따지고 그래. 근데 거기서 걸으면 글쎄 그거 한 20리 정도? 20리면 20리 더 될 것 같은데. 글쎄 뭐냐 뭐 재보질 않아서 그건 모르겠는데 요즘은 직선이 됐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이 꾸꾸꾸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글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는 한 20리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럼 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시지 않으세요? 가죠. 그러면 걸어가면. 뭐 가면서 뭐 그냥 옛날에는 이제 선배가 있잖아요. 6학년짜리가 대장이지. 그럼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1학년 때는. 똑같아요. 다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또 1학년짜리가 또 6학년 되면 또 새로 들어온 입학한 애들 또 데려다니고. 같이 가고. 그러죠. 예. 가면서 같이 갈 때는 이제 그렇게 가고 이제 네. 올 때는 각자 이제 오는 거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죠. 뭐. 가면서 갈 때는 사연이 별로 없어요. 네. 제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지각을 하면은 운동장을 10바퀴 돌렸어요. 옛날에. 학교에서요? 네, 토끼팀도 뛰고, 내 기억이 토끼팀도 뛰고, 그게 싫어가지고. 토끼팀 뛰고, 무슨 뭐 휴지 주스라고 그러는 거 싫고, 또 뭐, 그때 아마 달리기, 운동장 달리기를 아마 5바퀴, 5바퀴 했을 거예요. 그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한 적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어요. 학교에서요? 그냥? 학교 안 가고. 안 가고? 그때가 4학년 때인데, 네. 요즘 말로 이제 우리 흔한 말로 땡땡이 친다고 그러죠? 네네. 그 땡땡이를 한번 딱 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땡땡이 친 건 딱 한 번이에요. 안 들켰어요? 부모님한테? 들킨 게 아니라 이제 깜짝같이 속는 건데, 네. 부모님은 속았죠. 속았는데 이제 친구 하나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혼났죠. 혼나셨어. 혼났죠. 그 학교 생활은 그러면은 원만하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글쎄, 제 생각에는 제가 어릴 때는 순종형, 어른 말씀 잘 듣고 그냥 이렇게 이제 뭐랄까 그냥 뭐 시키면 뭐 토 안 달고 군소리 안 하고 잘 따르고 심부름 같은 거 옛날에 많았잖아요. 네. 심부름 참 잘해먹던 것 같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제 생각인데 그때는 누가 공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 누님이 날 공부를 가르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왜 집에 오면 일해야 되는데 무조건 일해야 돼 이유가 없어요. 저 여자들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다 의식적으로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방앗간이 없으니까 전부 다 절구에다 빻아서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되잖아요. 쌀도 빻어요. 절구에다 빻아가지고서 그걸 또 까분다 그러죠. 그 껍데기를 이렇게 또 이렇게 바람을 내가지고 키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쌀을 하고 그걸 누가 해? 엄마 혼자 해? 엄마 밭에 가서 일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일꾼이야 일꾼. 쉽게 말하면 엄마하고 딸은 일꾼이야. 근데 난 그래도 4대 독자 손자라고 봐주었지만이. 근데 나는 좀 고급 보직을 받았어. 뭐냐면 소 먹이 주는 거. 먹이 주는 거. 냇갈뚝에서 먹이 맨날 그거 냇갈뚝 하나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책 하나 갖고 그래 끼고 가서 만화책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도 많이 있죠. 그 만화책 보다가 손을 치고 소가 그냥 어디 가지 없잖아. 깜깜해졌는데. 없어졌어요?
아예 지가 그냥 풀 뜯어먹다 보니까 어디 산으로 들어가 올라가 버리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한 시간 이상 아마 찾았을 거래. 한 2시간. 저기 지금도 산이 있습니다만 지금 공동묘지 차유종친의 공동묘지 있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풀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찾아왔지. 혼나는 건데 뭐 혼은 안 내겠지. 4대 독자의 아들인데 손자인데 혼내주겠어요? 할아버지가 절대로 못하지. 지금 손 못 대게 했거든요. 절대로. 금이하고 키웠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배는 부르니까 땡땡하게 배 부르면 무조건 이거 괜찮은 합격이야. 거예요? 배만 부르면 합격이니까. 그랬어요. 다행이네요. 그때는 이제 내 또래 애들이 그 소를 듣기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소 듣기는 애들이 되게 이제 좀 집안이 넉넉한 애들. 집안이 넉넉한 애들은 소를 듣겠고, 네. 넉넉하게 하지 못한 애들은 집에 와서 뭐 일거리 있는 애들은 일하고, 네. 아버지 그래요. 일거리 없는 애들은 그냥 빙빙 돌고 그런 거죠. 그러면 선생님 집안은 그래도 조금 넉넉한 우리 집안이었네요. 집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부자였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죠. 뭐 천석군은 아니래도 아주 굉장히 그 일대가 다 우리 땅이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정조 할아버지가 양자로 오셔가지고서 와 보니까 이거 뭐 땅이 엄청 많거든. 이 양반이 좀 투전에 예. 그 눈이 투전에다가 좀 한눈을 팔아가지고서 좀 그 우리 집 밑에 손해되셨구나. 쭉 내려가면 아까 도자기 얘기했죠. 예, 예. 그 도자기 김치독을 만드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반상의 계급으로 따지면 하류란 말이야. 산홍공상에서 산홍공이면 3단계란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렇죠. 공 쪽에 들어가니까 예. 산홍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 투전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딴 사람들이 또 붙고 예. 외지인이 붙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땅 날아간 거야. 날라갔어요. 홀라당 다 날아간 거야. 아이고. 그냥 어느 정도 날아갔냐면 우리 집이 기와집이었는데 기와도 다 뜯어가고 또 마루창도 다 뜯어가고 뒤주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를 교육시키면서 야 우리 집 뒤주는 어디가 있고 우리 집 마루창은 우리 집 마루창이 우리 집 마루창이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 양반들 마루창은요 지금같이 이렇게 프로식으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딱딱 이렇게 조각조각이 돼 있어요. 조각이 돼가지고 한 90cm 정도? 90cm 정도? 한 80에서 90cm 정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가로가 세로가 한 90 정도 되고 가로가 한 70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짜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했다고요. 양반집 그 마루는 다 그래요. 저기 이제 저 안동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예. 가보시면 그런 거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양반집인지 아닌지는 그런 걸 보면 아시죠. 그런 걸로. 그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서민들 마루는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그냥 해서 그냥 크고 작고 막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들보 같은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거기에 이제 상랑 그쵸. 상량문 딱 쓰여 써놨거든요. 있고. 선생님 집에도 그 상량문 쓰여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우리 집은 예. 새로 지었으니까. 새로웠으니 그 전에 내가 이제 유명한 인천에 유명한 물보고 좀 부탁을 해서 내가 그 양반 밑에서 서예를 했거든. 예. 그래서 이제 이 큰 그게 무슨 나무더라, 무슨 송이라고더라. 그것도 좀 비싼 걸 좀 부탁을 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좀 큰 거기다 이제 장량 문구를 썼어요. 선생님이 이제 2층에다 새로 지을 때 말씀하시는 한 거죠? 거죠. 그 전 거는 뭐 다 헐어버려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장난 문구를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그 헐 때 그냥 포크레인이 와서 헐어가지고 제대로 그거 제가 못 봤어요. 왜냐면 내가 사무실 나가느라고 예. 집 헐 때 그걸 현장에 없었어요. 그거 왜 따로 이렇게 보존하거나 그럴 생각은 그때는 그 생각도 못했죠. 뭐 하긴 뭐래요.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헐어야지 뭐 그냥 뭐 폐기물 처리해야지 뭐 이런 골치 아픈 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럼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다 보셨었었고 마루 옛날에 우리 동네 벼슬하고 한 집안들 집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대들보선 딱 들어가면요. 네. 그 마루하고 대들보야. 대들보가 이렇게 굵다고요. 그러면 대패로 이렇게 밀잖아.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이제 뭐 용자하고 거북구자. 네, 맞아요. 위에는 용자인가?
그 아래는 거북구자를 써요. 용자, 구자.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다가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상랑, 항량. 몇 시까지 써요. 네. 50원 50, 네. 무슨 자시면 자시. 네. 이렇게 이제 자축인명해가지고, 네. 그 띠를 써가지고 몇 시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써놓은 게 딱 보여요. 붓으로 쓰죠. 요즘도 뭐, 옛날 저 유명한 한옥 마을 가면은 있죠. 상랑문 꼬여 있을 거예요. 네, 있죠. 아쉽네요. 그거 남아 있었으면은 그래도 좀 예, 예. 계속 있었을 텐데. 선생님 원래 초등학교 얘기를 했었었는데 서구초등학교에 있으실 때 그때 그 정인표 전 그 서구문화원 원장님을 그때 처음 뵈셨던 거죠? 그러면은. 예, 그게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 봉시사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어저께 서울학교 들렀어요. 아침에 들러가지고 예. 생활기록부 4번 61년 만에 생활기록부 4번을 하니까 이 글씨가 잘 안 보여. 글씨도 쬐끄맣게 써가지고 제가 끄트머리자가 규자인데 흑토가 2개인데 이걸 행서를 썼단 말이에요. 흘렸으니까 이렇게 칠자 같아 꽂아놓고 흘렸으면 칠자 같아요. 그쵸. 7 칠자 아시죠?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옮겨 쓰는 사람이 구슬옥자로 본 거예요. 알로 보면 구슬옥자 같아요. 그래서 옮겨 쓴 그 전자 생활기록부를 딱 보니까 내 이름을 유충규인데 유충은 옥으로 써놨어요. 이름이 왜 틀려요? 이름이 왜 틀리긴 뭐 내가 뭐 여기 주민등록증 다 보여주고 다 정확하게 나와 있고 내 얼굴 맞는데 무슨 얘기냐. 담임선생님 이름 대려면 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 1학년 때는 기억이 나요. 네. 내 친구의 누님이 가르쳤거든요. 나 동창의 누님이. 선생님이셨어요? 그 서구초에서? 이제 komam동 사는데, 네. 내 동창의 누님이 지금 komam동 살아요? komam동 사는데, 내 동창의 누님이 우리 담임을 했어요. 안 돌아가셨어, 아직. 그래요? 네, 지금 아마, 나이로 보면 아마 93에서 4세 정도? 그 정도 됐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정섭자라고, 엄마죠, 뭐. 엄마 같은 선생님이지. 우리가 봤을 때, 우리들은 때 애기니까, 8살이니까. 그랬고, 근데 제가 2학년, 3학년이 아리까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4학년 다니는 거 몰라. 자꾸 그거 싸웠어요. 담임선생님과 싸웠다고요. 뭐 정인표 선생님이 4학년 가르쳤는데 어쩌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생활기록부 4번을 띄워보니까, 예. 내 기억이 맞아요. 4학년은 김자, 동자, 숫자 선생님이야. 김동수 선생님이라고 네. 공천동에 살던 선생님이야. 여기 김영덕 향토문화연구소장하고 집안인간이에요. 아저씨뻘 될 거예요, 아마. 김영덕 소장이 아저씨뻘이에요. 가끔 애경사가 있으면 그 영덕이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 또 왔더라고요. 고양시에 사는데 네. 좀 살아계세요. 나는 가끔 연락을 해요. 그분이 4학년 때 담임을 했고, 그 다음에 5학년 때, 6학년 때는 여기 초대 원장을 하셨던 서구문화 원장을 하신 정인표 선생님이 5학년, 6학년을 가르친 거야, 저를.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공부 잘한 거지, 내가. 그런 거고. 근데 3학년, 2학년이 영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내 기억에는 2학년 때 김득수라는 선생님이 분명히 담임을 했는데 생활기록부를 띄워보니까 그 당시 교감 선생님 이름이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 허정 교감 선생님인데 그분이 경서동 분이에요. 여기 서구 지역에선 제일 먼저 교사를 하신 분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교사를 하셨죠. 여기 지금 나이가 80 넘은 사람들도 그 양반에 공부를 했으니까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허정 그분이 교육위원도 하셨고 네. 그분이 이제 2학년 때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김득수 선생님이 참 잘생겼어요. 호리호리고 늘씬하고 잘생겼는데 그분이 제 생각인데 추측하기엔 군대를 나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군대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제 기억에 3학년 때는 까만 한복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그 당시에 나이가 드신 선생님이 했으니 얼마나 무섭게 제가 느꼈는지 공부도 좀 지지리도 못했지만 3학년 때 공부도 못했지만은 선생님도 무서웠어요. 학교 가기 정말 싫었어. 네. 그래 엄청 싫었다. 근데
뭐 아이들은 뭐 꼼짝 못하죠.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할머니는 아니고 한 늙은 아줌마, 나이 드신 아줌마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애들이 싫어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이나 그때랑 똑같아. 나이 든 선생님은 싫어하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선생님이 오셨는데 잘생긴 선생님이 오셨어. 근데 그분이 3학년 후반기를 가르친 거로 같은데 네. 3학년을 거기다 김동수 선생님을 써놓은 거예요. 4학년 다니고 그 생활기록부에 그래서 보니까는.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제가 현직에 나와 있을 때 네.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아, 인천 시내. 하시면서도 그래서 제가 뵀었어요? 만나서 네. 대화를 나눴어. 네. 내가 앞만 봐도 기억에 네. 3학년 때 그럼 담임이 3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첫 번째. 여기 저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그 사람 김영덕 연구소장 아저씨 꼴리는 양반이 왔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네.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한 거로 생각하는데 네. 나는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고 두 분은 확실해. 앞에 나이 드신 나이 드신 여자 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대담했던 분 김은정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하고 이 대담을 했더니 맞더라니까요. 근데 왜 그 생활기록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2학년도 맞아. 근데 2, 3학년이 조금 그냥 막 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보네요. 요즘 말로 얘기해서 그냥 젊은 사람들 오니까 네. 생활기록부 쓰라 그러고 이름 막 쓰고 그냥 한 것 같은 생각이 좀 그런가 들어서 어제 보면서 야 이거 좀 성의가 좀 없게 쓴 거 아닌가. 남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가지고 뭐 어디 취직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최야 뭐 고등학교는 나올 테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만약 2학기 떨어졌으면 가서 까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아요. 까볼 사람. 네. 까보면. 그러면 뭐 선생님 기억을 또 이제 내 기억 고에 우리 친구들하고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담임 싸움을 했다니까 누가 맞다 아니라니까 우기를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 기억이 맞더라고. 결국 선생님이 맞으셨네요. 맞았어요. 그리고 성적도 거의 맞아요. 맞아요. 내가 선생님 그 정인도 기억하시네. 선생님 퇴임사 써드릴 때 쓴 거하고 거의 90% 이상 맞아요. 딱 마지막 5, 6학년 때 5, 6학년 때 성적이 뭐 좋았던. 근데 좀 섭섭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네. 내가 이제 공부를 잘했다는 건 웃기는 얘기고 그냥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잘하는 쪽으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못하던 사람이 잘한다는 건 상대. 내가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그런 걸 써먹었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냐면 60점짜리를 80점 만들자. 80점짜리니까 뭐 그 조금만 하면 100점 되는 거니까 그건 머리가 좋은 애들은 조금만 노력고 조금만 이렇게 탁 밀어주면은 금방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 그냥 집에서도 그냥 공부 관심 없고 엄마 아버지 맨날 일만 시키고 이런 애들 많거든요. 뭐 여기나 저기나 우리 대한민국 못 살았으니까.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참 못 살 때거든요. 정말 가난할 때란 말이에요. 산 같은데 구덩이 파고서 거기서 사는 애들도 있었어요. 저희 가정방문이 있었잖아요. 네. 가정방문으로 갔는데 집으로 간 게 아니라 흙구덩이로도 갔어. 흙구덩이로. 집이 없었어요? 가보니까 흙구덩이에 여러 집이 살더라니까. 그 동네 이름이 흙구덩이야. 흙구덩이야. 사람들이 흙구덩이라고 불렀어.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 못 사는 사람들 다 거기가 있는 거야. 애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아이고. 가보니까 그냥 이렇게 속으로 굴이 뚫려있는데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그때 이제 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어릴 때 자라온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그 교육 방침을 내 친구들이 많이 받았어. 그때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부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 인기 진짜 좋았지. 다 총각들이 12명이었거든요. 네. 인기 진짜 좋았어요. 학생들한테 정말 좋았어요. 술도 많이 얻어먹었지만. 왜? 지지리도 못하고 공부 30점, 40점 하던 애들이 갑자기 60점으로 올라가더니 뭐 그냥 집에 오면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도 공부하고 등잔불에서 그럼 가서 또 격려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가지고 네.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은 4학년, 나는 같은 경우는 4학년 때 가르친 애를 5학년 때 가서 반을 바꿔요. 네.
섞는단 말이에요. 섞어서 또 반이 많을 땐 섞어요. 섞어가지고 반편성을 다시 하거든. 그러다 보면 내가 가르치는 애도 있고 안 가르치는 애도 있어. 어떤 애는 3년을 데리고 올라가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딴 데 줘요. 가보면 내가 이게 좀 진짜 공치사가 아닙니다. 내가 가르치는 애들 다 반장이야. 다른 반에 다 반장이야. 다른 반에 가서도 나는 보면은 내가 공부를 가르치는 애 중에서 공부 제일 못한 놈이 나한테 딱 걸린 거야. 난 다 알지. 손바닥 하나 다 있으니까. 그래? 이거 키워야 되겠다. 이건 뭐, 그래, 걔 무등상 타줬다니까. 진짜 이런 얘기하면, 정말 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 좋은 데 가서, 지금 내 연락하는 애들도 뭐 저기 포천의 대진대학 교수도 있지만은, 청와대 경호실 육사 나와서, 경호실 차장한 사람도 있고, 또 여기 우리나라 그 현무 미사일이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 네.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 개발한 게 내 제자가 개발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고려대학교 화학과 나왔는데, 나도 그걸 몰랐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소래에 가서 회를 먹었어요. 인천 소래에 가서 찾아왔어요. 가서 먹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가 현무 개발하네. 그래서 현무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 현무가 뭐냐? 그러니까 미사일이에요. 그 미사일 만들 때는 들었다. 내 친구, 내 동창한테 대령 예편에 가서 내 동창이면서 초등학교. 걔가 이제, 우리도 걔가 주특기가 미사일이야. 그래가지고 미사일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 들은 기억은 나지만 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개발을 개발한 거는 몰랐지. 나중에 아셨어요. 근데 이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왜냐면, 선생님이 가르쳤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굉장했잖아요. 요즘같이 뭐 그런 식이 아니고, 그냥 승공, 통일, 멸공, 통일 이런 거 할 때니까. 꽃길 가꾸기 하고 그럴 때니까. 그쵸. 선생님, 저기 잠깐만 지금 쉬었다가 가는 거죠? 저희 이거 카메라 때문에 잠깐만 이 얘기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충규 선생님 1회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바로 직전까지 그 정인표 선생님 얘기했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면 정인표 선생님의 영향으로 교육자의 길을 가게 된 건가요? 따로 그러신 건 아니세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어떻게 가다 보니까 교육자의 길을 갔는데 네. 그 결정적인 요인은 이제 가정 환경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공부는 잘하는데 가정 환경이 어려우면 되게 사범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시골 단위로 이 말씀을 드리면 1계면에 1명 정도가 사범학교를 갔어요. 사범학교를 가서 사범학교를 나오면 이제 초등학교 선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옛날에 사범학교 전에는 이제 심상과라 그래가지고 심상과를 나오면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옛날 국민학교 선생님을 했죠. 그런데 제게 대개 보면은 공부는 잘하는데 가정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범학교를 나왔어요. 그런 게 많고, 그리고 이제 좀 넉넉한 사람들은 또 자기대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1950년대 학교를 시작했으니까 6.25가 1953년에 휴전을 했는데 그 휴전되고 나서 2년 뒤에 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1955년에 1학년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서고학교 들어가니까 1학년 애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들어가면은 학교에서 뭘 주냐면 필통하고 연필 한 3개 정도 주고 지우개 하나 주고 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칼이 이제 이런 지금 칼이 아니고 네. 옛날에 쇠로 만든 칼. 그냥 칼이에요. 이렇게 칼집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닿는 거. 이렇게 칼집. 손톱깎이 같은 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칼. 그런 거 하나 하고 연필 한 3개 정도.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림 그리는 연필 하나 하고 일반 단단한 연필 2개 하고 해서 3개 정도 하고 지우개 하나. 참 지우개도 신기해가지고 그게 지워지니까 글씨가
쓰고 나서 그걸로 하면 지워지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들이 이거 보니까 만져보니까 고무 같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미군들이 우리나라 전쟁에 많이 참여해서 미군들이 여기 부평도 많았어요. 그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미군들이 대개 주말이면 엽총 사냥을 나와서 꽁을 잡았어요. 꽁 사냥을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미군들 뒤 또 쫓아다니면 뭐 할 줄 모르는 영어를 그냥 완전히 깍두기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김치 영어를 해야 되면 얘들이 쫓아다니면 귀찮으니까 빵 같은 거, 그런 거 하나씩 줘요. 빵도 주고 건빵이죠. 군인들 먹는 건빵 같은 거. 건빵이 그때 나온 거거든. 구멍 뽕뽕뽕 뚫리는 거. 네네. 건빵 하나씩 주면 그 한 봉지 주면 그거 가지고 튀어 내려오는 거야. 몇 명이 내려와서 그거 같이 나눠 먹고 그랬을 기억이라고. 어떤 애는 오발탄에서 죽은 애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하여튼 뭐,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어째 아까 왜, 그애들이 집차를 타고 나와요. 장교 같은 경우는 집차를 타고 나오는데 집차의 타이어에 보면,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새 타이어에 보면 이렇게 뿌룩뿌룩 튀어나온 게 있어. 그 주물에서 나오다 보면 이렇게 고무 타이어에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네. 조금씩 이렇게 뽀록뽀록 튀어나온 게 있거든. 네. 그걸 뜯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지, 좀 칼 비슷한 걸 그걸 뜯어요. 뜯어가지고서 그걸 지우개를 쓰는 애도 있었다니까. 지우개가 없었어요? 왜냐면 고무거든 보니까, 고무로 하니까 지워지니까 그걸 뜯어다가 하는 애도 있었어요. 해본 거지. 사실 지우개는 안 되는 건데, 지우개를 이제 웃지 못할 이야기죠, 사실은.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문화 수준이 약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6.25 후인데, 진짜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정도였는데. 그런 환경이셔가지고. 그때 이제 1학년 들어가면 아까 애들이 필통 하나 주고, 네. 보재기 하나 가져가잖아요. 네. 그 필통을 딱 하나 줘요. 그 교과서 줘요. 네. 국어, 셈본. 셈본이 뭐냐면 산수야. 네. 셈본. 국어 셈본, 사회가 아니라 사생. 그 다음에 자연. 이렇게 4개 책이 있고, 음악. 네. 보건인가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6가지. 이제 1학년은 이제 실과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6개를 아마 책을 이렇게 보면 그 책 타고, 그 다음에 이제 필통 타고, 이거 아주 그냥 뭐 하늘 올라갈 것 같죠. 기분 좋죠. 그쵸. 여기 이름표 달면 반드시 여기다 저 하얀 손수건을 달아요. 코 흘리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반드시 여기다 손수건을 달고 왔어요. 이름표 밑에다가 꼭 손수건을 이렇게 세로로 접어가지고서 흐르면 무조건 닦는 거야. 그럼 이제 1학년 들어가면 선생님이 코 나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때 애들이 뭐 그거 어디 맨날 물어보니까 그럼 수건으로 닦아요. 이렇게 닦는 거예요. 코 흘리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많았었구나. 아마 50명이면 코 흘리는 애들이 아마 반은 코 흘렸을 거예요. 여자들은 덜 흘렸어요. 여자들은 그래도 좀 깔끔해가지고 한두 명, 내 기억에 한두 명 정도는 좀 지저분한 애들이 있었는데 흘리고 저 남자들은 반은 그렇게 코를 흘렸어. 근데 애들이 코를 흘려도 창피하다 이런 걸 느낌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야, 너 코 나왔다. 그러면 이걸 닦아야 될 거 아니야. 수건으로 코를 닦아야 되는데 코를 닦는 게 아니라 들어 마셔야 또. 그러면 코가 길게 나왔다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선생님 입장에서는 괴롭죠. 괴로운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애니 그 당시 문화 수준이 그 정도고 또 아이들이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날은 또 저 자루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래요. 자루? 그 자루 갖고 온 날은 뭐 날이냐면 이게 속옷닦기 얘기예요, 1학년. 네네. 자루 갖고 오면 뭐냐면 우유가루. 미국 사람들이 그 우유를 갖다가 미국에 가면 그 항구 같은 데 가면 이 사이로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로에다 뭘 집어넣냐면 밀 같은 거. 거기는 뭐 다량으로 수확을 하니까 그 사이로에다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동안 사료도 못 만들고 밀가루도 못 만들고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는 뭘 했냐면 급조해가지고 밀가루 만들어가지고서 저거를 했어요. 우리나라 못 사는 우리나라한테다 배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구에다 보리 빠야죠, 쌀 빠야죠. 보리고기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그게 보리고기예요. 보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보리를 따서
삶아서 빻아서 다시 멍석에다 말려가지고 또 빻아요. 그래가지고 키로다가 바람 내가지고 그거를 그래서 다시 해먹고. 이제 알맹이만 골라가지고 또 그걸 다시 보리밥을 먹는 거예요. 지금 우정 보리밥 돈 주고 먹지만은 네. 그땐 못 사는 사람은 보리밥 쌀밥이 얼마나 희망사항인지 몰라요. 쌀밥 먹는 애 보면 부러워. 야, 진짜 제일 쌀밥 먹는데 난 보리밥 먹어. 어떤 애는 도시락도 못 사와. 도시락 못 사오는 애 많습니다. 거의 한 50%는 못 사왔어. 반에서요? 그럼요. 50% 정도는 도시락 못 사왔죠. 그러면 애들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자루. 1학년 때 내가 갔을 때 처음으로 뭘 받았냐면 우유 배급. 자루에다 우유를 줘, 한 대씩. 거의 바가지, 대가 아니라 바가지 있죠? 바가지. 네네네. 바가지를 바깥에다가. 초가집에다 만드는 바가지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없으니까. 네네. 그 바가지를 다 만든 줬어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가루가 생각이 나. 옥수수 가루를 받은 기억이 나. 1학년 때. 2학년 때 기억이 안 나요. 2학년 때는 그런 걸 받은 기억이 안 나고 1학년 때 우유가루 배급을 받았고 또 옥수수 가루 배급 받았어요. 다른 학년은 난 몰라요. 나 뭐 내가 5학년, 6학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2학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거 받으셔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끓여 먹고. 해 먹을 줄 모르잖아요. 네. 우유를 물에다 타서 이렇게 우유를 먹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뭘 했냐? 네. 물을 만들어서 네. 밥에다 올려놓고 쪄 먹었어. 아. 쪄 먹으면 우유가 굳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집 학교로 가지고 와서 사탕식으로 먹는 거야. 야, 근데 어떤 애는 세게 고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세게 고운 애들은 좀 탔어. 요리끼리 여기. 또 덜 고운 애들은 좀 하얀 우유 굳은 걸 가지고 다 가져온 게 달라. 달라요, 색깔이. 다. 그 엄마 기술이지. 우유 그 하는 걸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옥수수 가루 같은 건 이제 주로 이제 밥하고 섞어 먹던 데지 아니면 빵 빵 해먹는 그 이스트가 없으니까 효모가 네. 없으니까 뭐라냐면 술떡 같은 옛날 술을 그런 거. 집에서 담갔잖아요. 네네. 그 술 같은 그 찌꺼기, 술 찌꺼기, 누룩 만드는 거 누룩 네. 그런 거를 이제 섞어서 그때 뭐 누룩도 없어서 못 먹을 판이니까 그때 누룩도 없어서 못 먹었어요. 잘 사는 집이나 술 해 먹었죠. 못 사는 집이 어디서 술 얘기를 해요. 양반들 땅 많고 이런 사람들, 쌀 많이 이런 사람들 정말 배부른 얘기죠. 일반 서민들은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뭐 이런 얘기 뭐 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 앞으로 시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참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1학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2학년 그렇게 흘러갔고 3학년 때 제가 이제 혼났죠. 아버지한테 공부 못해가지고. 오늘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군대에서 정원병과 우리 아버지 군대 세월 갔다 왔어요. 예. 그런 양반이에요, 우리 아버님. 근데 마지막 군대가 내가 우리 아버님 계급장을 봤으니까 갈매기 이렇게 3개 있는 거. 갈매기 3개 있는 게 1등병, 2등병, 상등병이에요. 상등병 할 때 제대하는 거예요. 네네. 이 갈매기 3개에다 하나 딱 그러면 1등 상사. 2개 그러면 2등 상사. 3개 그러면 3등 상사. 특무상사. 특무상사. 그 꼭대기 갈매기 위에 별이 있어요. 특무상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계급장인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갈매기 3개 달고 왔더라고요. 내가 그걸 봤다니까 우리 아버님을 난 봤다고요. 군대 군복 입고 온 걸 봤다고요. 딱 한 번 봤어요. 우리 아버님. 네. 그때가 아마 내 기억에 한 5살, 6살? 학교 안 들어갔을 때. 학교 안 들어갔을 때 봤어요. 그 이후로는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게 5살 때 소꿉장난하는 기억하고 그거. 아버지 본 기억 그 두 가지가 지금 내가 뭐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상기가 안 되는데 아버지 본 거는 기억이 나요. 사랑방에서 아버지가 그 옛날 군인들은 다 마우라를 했어요. 저 국방생 마우라를 했다고요. 알록알록한 거. 그 마우라를 했고 나머지는 다 국방색 옷이야. 한 단색 입고 오셨고 우리 아버님이 젊었을 때 미남이었었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저 장동건이 저리 가라요. 엄청 진짜 내가 봐도 미남이에요. 근데 잘생겼는데 하여튼 정운병과에 있어가지고 군인들 한글 모르는 군인들 많잖아요.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군인들 거의 3년 동안 가르쳤대요. 아버님께서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 있던 그 중사 자기 선임관이지. 그 중사하고 같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제대하고서 선임관도 제대를 했어요. 이북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선임관이. 몇 년간. 우리 집에서. 어디에 우리 따로 집에 방이 살다니까?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아니, 군대 생활 같이 하고 제대 같이 하니까 네. 그 사람도 가족이 없잖아.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네. 저기 군대에 들어간 거니까. 그쵸. 6.25 후에 6.25 바로 휴전되고 나서 들어갔을 거예요. 막 그때. 그래서 들어갔으니까 그 양반도 가족이 없잖아요. 네. 6에서 넘어온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 이름이 정상자 용자야. 근데 거기 서울도 내가 놀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 어렸을 때. 사직동. 거기 놀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님도 그렇게 막 글 모르는 아버님하고 이제 병사들 의형제 맺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르치시고.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예. 그냥 의형제로 받아들여라. 예. 아들로 받아들여라. 아,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님하고 둘 다 이제 아들이 되어버린 거죠. 뭐 나이로 보면 이제 그 중사가 더 나이가 많죠. 어떻게 보면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독자지만은 네네. 할아버님이 유언이니까. 네.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복을 준비를 했었어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분한테도 쉽지 않죠. 그쵸. 1만 원 주면 준비 그쵸. 못 하는데 그쵸. 상복을 준비했는데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왜? 상복이 그대로 있었어요. 왜? 기억나요. 예. 아, 옛날에는 그렇구나. 그 상복을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난 나중에 그 얘기는 나중에 예, 나중에 하는 이따가 거예요. 제가 안 까먹고 아버지를 본 것이 5살 때 군인 상등병 계급장을 달고 왔을 때 봤다. 네. 는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살 때 기억은 소꿉장난. 소꿉장난하신 거. 여자들 둘하고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소꿉장난을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내 옆에 집에 사는 그 소꿉장 친구가 나한테는 손녀뻘이죠. 엄밀히 따지면 손녀뻘인데 네. 어쨌든 간에 나하고 동갑이니까 학교는 2년 늦게 들어와서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2년 늦게 들어왔다고요. 2년 후배야. 나이는 똑같은데. 그럼요. 옛날엔 후배이네. 여자들 학교 안 보냈어요. 옛날 할아버지가 계신 집은요, 절대로 여자를 학교를 못 보낸다고요. 여자들이 어딜 바깥에 나가냐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 보내. 우리 집도 우리 누님도 저 초등학교까지 나왔지만 중학교를 못 갔다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갔다니까요. 아, 그랬어요. 아이고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때는 아주 거기 참 아주 엄격했어요. 아주. 근데 뭐 나중에 근데 그걸 또 파기하는 또 유씨가 있었어요. 어느 그 얘기가 이제 씨가. 그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서 그애하고 또 하나 그 옆에 그 사촌이 있어요. 사촌. 그애하고 사촌끼리. 네. 사촌끼리 그 엔덕에는 정식으로 이제 제 나이에 들어왔지. 5살 때 그 두 애하고 소꿉장난하는 기억이 나. 내 무슨 기억이 나냐면 이런 그 도자기 깨진 거 있죠? 독 깨진 아까 거. 말씀드렸던 그 깨진 게 그거. 그릇이 색깔이 틀려. 달라요. 김치독 깨진 거는 색깔이 흑색이야. 근데 어떤 건 회색도 있어요, 회색. 회색이 나는 그릇도 있어요. 이 김치, 저런 거. 곡식을 넣어두는 그릇은요, 네. 색깔이 회색이 많았어요. 되게 모양이 김치독 같이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 이 동그랗지 않고 길들여가지고 가운데가 배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길들여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항아리는 곡식을 담아두는 항아리야. 그런 항아리. 근데 곡식을 두는 항아리 중에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회색 나는 항아리. 네. 회색 나는 그런 그릇이 있는데 그것도 항아리 물그릇 항아리 모양 생긴 그런 항아리는 네. 곡식 넣어두는 거예요. 그거는 곡식용. 되게 물동이 있는 항아리는 흑색이에요. 단단해. 회색은 좀 약해. 난 그건 모르겠어요. 좀 열이 좀 약해서 회색이 나오는 건지 그건 난 뭐 기술적인 건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게 곡식을 제 담는 거였던 기억에는 거는 분명히 그 회색 나는 거엔 곡식을 얻은 기억이 나고요. 그 흑색이 나는 김치독 항아리에 그건 주로 김치독 무슨 짠지 네. 물. 탁광 같은 거, 일본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단무지 같은 거, 네. 김치, 네. 그다음에 장류. 짠지, 네. 짠지도 두 가지죠. 무 짠지가 있고 오이 짠지가 있고 또 뭐 술독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흑색 나는 그릇에 내 기억 난 그런 쪽은 잘 모르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그거 깨진 걸로 그 소꿉놀이. 아니 하시는 거기다 거예요? 이제 소꿉장난을 했는데 네. 난 모르잖아요. 그냥 나야 그냥 뭐 잘라서 이렇게 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나는데 여자애들이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다고 우기잖아, 되게. 여자들이 정신연령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기다 놓고 회색 나는 데는
무슨 뭘 놓고 뭐 자갈 돌멩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거지. 먹을 거. 그런 거는 이제 무슨 콩장을 많이 이렇게. 먹거든요. 콩장 같은 거를 생각을 해서 그걸 이건 콩장이고 뭐 요거는 뭐 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모양 가지고 흉내내는 거니까 기억이 좀 나고요. 우리 오른쪽 집에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네. 거기는 오른쪽 집. 제 기억에는 외지인이에요. 근데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외지인인데 내가 태어났을 때는 집이 있었고 나중에 진 집은 확실해요. 집이 일자 집이니까 나중에 들어온 집인데 그 집인 이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아들 둘에 딸 셋을 낳았어요. 5형제야. 5형제인데 거기하고는 별로 접촉을 안 했어요. 단 접촉한 기억은 내가 중학교 한 2, 3학년쯤인지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여름에는 멍석에서 모깃불 펴놓고서 멍석에서 들어놔가지고 별 구경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잖아요. 네. 근데 나 이제 그 여자아이 둘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하나는 1살 위고 하나는 3살 위야. 3살 위. 3살 정도. 2살이야, 3살 위야. 우리 누님 동차이니까 한 3살 정도 위일 겁니다. 3살 정도 위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나하고 수준이 안 맞죠. 맞겠어요? 맞추지 않지. 근데 나보다 하나 위 하고, 내보다 하나 밑에. 네. 거기하고도 같이 얘기를 많이 했어. 멍석에 들어넣어가지고. 그때 뭐 여자, 뭐 애인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아무도 모르지 뭐. 그냥 들어넣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 오면 이런 얘기고, 먹는 얘기 뭐 이런 얘기지 뭐. 그쵸. 일어났던 얘기라는 거 하는 거죠. 근데 그 집은 외지인 같아요. 예. 근데 걔하고는 왜 안 놀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무엇을 하고 걔네들이 놀았는지 그 기억이 안 나. 안 나요? 그냥 따로 그냥 있었던 근데 그 것만 집이 기억이 가서 나고. 놓은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방에 방문했던 기억은 나. 어떤 일로는 집이 이렇게 방에 들어갔지. 방에? 근데 이제 어두컴컴하고 그냥 일자 집이니까 뭐 초가집이니까. 네. 그럼 뭐 이게 뒤란이라고 그러죠. 뒷뜰에 한 바퀴 돌고 뭐 그런 거 어떤 기억만 하고 다른 기억은 안 나요. 제 생각에는 그런 기억이. 뭐 집을 아마 헐고 다지고 다시 지었는지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고 그래요. 그 아버지는 노동해서 먹고 살았어. 노동해서 먹고 살고 엄마도 그냥 남의 집 일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인은 아니고 글쎄 어떻게 보면 하인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나는 잘 모르지만 그거를 깊이 파고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우리 앞 동네 사람하고 뭐 서로 아는 척하고 하는 거 보면은 거기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런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마을에 많이. 아니 옛날에 이제 조선 총선이 망하고 나서 그쵸. 그때 얘기인데 그건 이제 그 정도로.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집 말고 큰 집 말고 또 다른 집들하고는 교류하신 건 기억 없으세요? 혹시? 내가 큰 집을 모르죠. 왜냐면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 우리 갯골로 왔으니까 갯골을 이제 한문으로 포곡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포곡.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 지금 살고 있는 갯골로 온 거예요. 그러면 큰 집은 어디 살았냐? 지금 저 강화 가는 그 다리 있는데 그 앞에 그 다리 있는데 그 앞에 어디쯤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 이렇게 옛날 길 이렇게 꼬부러지는 데 있죠. 네. 백석초등학교를 꼬부러지는 데 이렇게 커브길 있죠. 커브길 오른쪽에 보면 거기 뭐 요즘 신식 건물도 지어놨잖아요. 그 자리. 그 자리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 다니는 길 있죠, 길. 커브길. 커브길 길 보판. 거기가 우리 큰 집자리가. 큰 집자리였었어요. 근데 그 집이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잘 내려오다가 아들 하나를 뒀는데 아들이 가출해버렸어요. 갑자기? 우리 아버지 학렬보다 더 위인 사람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출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인네들 돌아가시니까 끊어져 버렸죠. 가출하시고 아예 연락이 두절. 연락은 모르죠. 뭐 8살 때 나갔다는데 그것도 뭐
뭐 우리 할머니가 시집하셨을 땐 이미 그건 끝난 얘기니까 모르죠. 그때 얘기는 벌써 거의 일제 1910년도쯤 10년도에서 한 20년도 사이 얘기인데 안 되죠. 할머니가 그때 시집 왔을 때 없었다는데. 그렇구나. 우리 할머니가 14살에 시집 왔거든요. 네. 어린 나이에 시집 왔어요. 그러면은 큰 집 말고는 따로 자주 교류하신 집은 어디예요? 자주 교류고 뭐고 없죠. 뭐 시신의 유서방네들은 다 그냥 다 거기 있으니까 한 문중이니까 다 같이 저걸 했죠. 네. 자주 교류라는 말 쓰기 좀 어렵고요. 네. 그렇게 좀 어렵고 그냥 무슨 큰일 있고 그러면은 다 그냥 서로 도와주고 뭐 같이 해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네. 이 문중도 그래요. 뭐 김씨면 김씨고 유씨면 유씨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진주 유씨 아닙니까? 그 진주 유씨 제사를 지낼 때는 다 모이지만 네. 집안의 할아버지 뭐 이를 4대 봉사라 그래요. 네, 그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고조 고조까지. 할아버지. 4대 아닙니까? 4대를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도 지금 4대를 지내고 있어요. 네. 저까지는 지내고 싶어. 나까지는 왜 지내고 싶으냐? 예. 자식이 오든 안 오든 형제가 오든 안 오든 나는 무조건 그냥 지냅니다. 왜? 나까지는 그래도 전통 문화를 그대로 가고 싶어요. 뭐 내 동생도 교회 다니고 하지만은 뭐 가고 싶은 사람 가는 거야. 뭐 자유니까. 근데 나는 나까지는 그 옛날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싶고요. 뭐 내 죽는 날까지는 그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4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 하는 방법을 바꿔서 좀 지내고 있죠. 근데 자기 집에 이걸 기제사라고 그래요. 네. 자기 집에 4대 봉사를 하는 이 기제사 때는 다르죠. 그때는 이제 대충 그 고기 가게만 오죠. 이 4대를 기준으로 해서 네. 고조 할아버지, 네. 고조 할아버지의 후손들은 다 와서 제사를 지내죠. 문중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동네에서 우리 시신에 진주 씨 제사를 지낸다. 네. 그럼 시신에 사는 진주 씨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떡도 만들어서 누구 이제 날 잡아서 하죠. 오늘은 신기하고 떡하면 떡 만들고 내일은 뭐 진설이라고 진설. 네네. 대추도 괴고 뭐 밤도 괴고 사과도 괴고 하는 거 진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는 걸 이제 날 잡아서 하고. 보통 뭐 3, 4일이에요. 선생님 그 시신의 문중에서 기제사 드린 거 잠깐만 우리 끊었다가 다시 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시신의 제사 지내는 건 네. 보통 이제 그거를 조금 세일사라고 이따가 그래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세일사. 작은 세일사. 그러니까 네. 세일사가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 시신의 문중에 세일사가 있고 네. 시신의 문중보다 큰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남양주야. 네. 남양주의 세일사가 큰 집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그것까지 해서 그럼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충균 선생님 1회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그 시신의 그 문중에서 드리던 기제사 얘기 한번 다시 여쭙고 싶은데요. 그때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제사 드리던 장면 같은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뭐 기억하죠. 어릴 때도 제사 지내고 그랬으니까. 계속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이건 뭐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네, 안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유교 집안이죠. 유교 집안들은 다 이러한 스타일로 그쵸. 이걸 봉양이라고 그래요. 선조들을 네. 봉양하고 있어요. 네. 제사를 지내고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쵸. 무슨 얘기냐? 1차원으로 보면은 집에서는 기제사를 지내. 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기념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기제사예요. 기제사죠,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또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그쵸. 제사 지내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어? 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만 지낼 것이냐, 할머니가 세 분 있으면 세 분 다 지낼 거냐. 네, 응? 그쵸. 할아버지와 할머니, 오늘은 할아버지 제사 날이다. 그럼 할머니도 같이 지내. 그럼 합설이야, 합설. 오늘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이면 할아버지만 지내. 오늘 할머니가 돌아갔어. 할머니. 첫째 할머니가. 옛날에 할머니가 많았잖아요. 네. 할머니가 돌아왔으면 첫째 할머니 돌아왔으면 첫째 할머니만 지내. 이건 단설이라고 해요, 단설. 네,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재래 용어입니다. 재래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도 그 4대를 지내는데 그 4대를 지내는 집에서 지내는 걸 기제사라고 그래요. 기제사. 네네.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죠. 지금도 저 호남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켜요. 아주 모범적이에요. 제가 아주 2번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주 신식으로 지내다는데 나도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걸 많이 모방을 했어요. 제가. 왜?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는 서로 먹고 살기 힘들어. 바빠. 시간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안 돼. 그러면 우리 집 같으면 20번 이상을 지내야 돼. 1년에 20번 이상을 기제사를 지내야 돼. 그렇잖아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그쵸. 할머니가 셋넷이야. 그럼 셋째 할머니 제사날 할아버지 또 지내야 돼. 그쵸. 셋째 할머니 제사날 둘째 할머니 지내야 돼. 네, 그쵸. 그냥 맨날 4번이야. 네. 말만 할아버지 제사날이지 할머니가 셋이다 그러면 4분을 꼭 지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밥도 4그릇 떠나야죠. 해야죠. 그쵸. 국도 4그릇 떠나야죠. 사인 그 준비가 맞춰서. 말은 쉽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20몇 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년에 거의 농사 한 짓는 달에 사람들은 더 2-3번. 힘들어. 예. 응? 그쵸. 그것도 몇 시에 지내? 밤에. 자시야, 예, 자시. 자시에 지내. 12시에서 1시에 지내. 예. 12시에서 1시. 저 새벽닭이 울기 전에 지낸단 말이에요. 네. 그 새벽닭이 울기 전에 지낸다고 책에 나와 있어. 주작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또 해석을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날 지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지내야 된다. 이게 말이 분분해. 이게 무슨 말이냐. 12시에 준비를 해서 지내다 보면은 12시를 넘어서 다음 날 1시 반쯤에 되니까. 지내게 돼요. 네. 그 다음날 지내게 돼. 제사 지내는 거는 그 다음날이 되는 거고 네. 준비하는 건 전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이 분분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 위에서 성경관 같은 데서 이걸 잘 다듬어서 책을 만들어서 다 뭐 이렇게 좀 보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글쎄 뭐 거기까지는 뭐 예산이 없는지 난 잘 모르지만 다 구전으로다가 입에서 입으로 네. 이게 다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야. 그 집에서 지내는 제사를 기제사라고 그래. 1차원이야.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동네 제사라고 그래. 그쵸. 동네 제사도 2가지가 있어. 요즘 시골 동네는 옛날 시골 동네하고 개념이 틀려. 자, 왜? 어떤 시골 동네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골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뭐 원래 유 씨가 살고 있던 동네에 김 씨도 들어오고 이 씨도 들어오고 박 씨도 들어오고 권 씨도 들어오고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네. 땅 사가지고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합성 동네가 돼버려. 네. 합성. 그 동네 제사 지낼 거 아니에요. 전통으로 내려오니까. 네. 그러다 보면 합성 성씨의 제사가 돼버리는 거. 이 짬뽕 제사가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씀은 안 되겠지만 조금. 그래도 전통은 이어받아요. 네. 경상도에서 안 올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강한 유림 그 지역인데.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네 아니면 어떤 동네는 예를 들어 조씨만 살아, 유씨만 살아. 그러면 70% 이상이 유씨다. 네. 그 유씨들이 그냥 주도권을 쥐고서 다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유씨만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동네 제사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합성으로다 이렇게 동네 제사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네. 딴 사람들은 아예 참석을 안 해. 아. 들어온 사람들은 참석 안 하고 몇 집 안 되니까 네. 주적인 그 70% 이상 되는 그 성씨들이 주도권을 행사해가지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자기 식대로. 네, 유씨는 유씨 식대로. 네, 네. 우리 유씨도 유씨 식대로 지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바로 동네 세일사. 진주유씨 소파 세일사예요. 이건 진주유씨의 가장 말단 소파의 세일사. 세일사요. 세일사. 알겠습니다. 예. 세일사. 세자는 해 1년, 2년, 해세자구나. 1년, 2년, 3년, 4년 예. 하는 그걸 한문으로 세자라고 세라고 하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한일자. 세일사구나. 1년에 한 번 지내는 제사란 말이에요. 예, 예. 사는 제사사자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시는 제사가 세일사야. 한 번 딱. 근데 어디서? 동네 문중에서. 성시에서. 문중이 성시지 뭐예요? 네. 성시에서 지내는 자니까 그런 거는 이제 세일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네. 그걸 갖다 뭐 약칭, 시제라고 해요. 시제. 시제, 때 시자에다가 시제도 그런 제사 거. 제자를 예, 써요. 그러네요. 그래서 때에 맞춰서 지내는 제사다. 그래서 시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제라고도 그러고 시향이라고도 그래요. 시향. 시제, 일반 사람들은 보통 시제, 시향을 해. 그런데 이제 좀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세일사라는 말을 써요.
원래 공식적인 말은 세일사가 맞아요. 그럼 선생님 예전에 그 시신의 문 중에서도 제가 쓴 책에 보면은 예. 세일사로 나와 있어요. 거기다 보면 시자, 시양도 그런 말도 써요. 이제 보통 명사는 시제나 시양이고 네. 고유 명사는 세일사죠. 그렇게 드렸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일사로. 줄여 쓴 게 아니고 아니 제 말은 이- 세일사를 드렸던 거예요. 제사를. 원래 세일사라는 거는 원말이 세일사가 맞는 말인데 어렵잖아요. 예, 예. 그 일반 사람들이 세일사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쉽게 해서 한문을 모르는데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공부 못하면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한테 다 세일사를 세일사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쓰냐? 시제 갔다 와서 시향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명사라는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도 그거를 이제 마을에서 그러니까 같이 아니,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 제사 지내는 거 보면은 네. 할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 저도 어렸잖아요. 네네. 예. 보면은 그 마루 벽장이라고 있어요. 마루 벽에 벽장이라는 게 있어. 조그만 툭 튀어나온 그런 그 다락 같은 게 있어. 네네. 나무떼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만든 거. 거기에 뭐가 모셔놓은 신인을 모셔놨어요. 아 신이 모셔서 그럼요.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 세일사를 할 때는 동네 그 선조들을 모셔놓은 5대 이상을 모셔놓은 그 사후가 있어요. 사후라고 따로? 사후. 네. 신 혼백을 모셔놓은 네, 그걸 사후가 복집이라고 있죠. 그러는데 이 시커먼 예. 거 거기다 이제 현과학생 부분신이가 써놨단 말이에요. 검은 나무떼기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온 게 있어요. 한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 우리 지금 세일사 지내는 거요. 한 120명 지내, 130명 정도 지내요. 쫙 써가지고서. 지금 그걸 못하다니 부피가 그쵸. 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신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문패 모양 만들어가지고 네. 저 목공소에서 만들어가지고 130개 만들어 쫙 씌워놨어요. 그걸로. 큰 할아버지 5분, 입향정원 한 5분 할아버지만 좀 큼직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 나머지 할아버지는 작게 해서 130명 만들어놨어요. 그거 어디에 모셔두셨어요? 저기 있어요. 우리는 저기 네. 종중 건물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있어요. 건물. 아 지금 동네에 있어요. 네, 있어요. 예, 거기가. 예. 집을 지어놨어요. 가면은 예, 그럼 쫙 근데 붙었네요. 2층을 지어놨으니까 1층은 이제 준비실이고 2층은 이제 그거 모셔놓은 이거 평소에는 이렇게 딱 닫아놨죠. 그 지낼 때는 딱 신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가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거기도 선생님이 관리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종중 총무 안 하니까 네. 회장이 다 하고 있어요. 회장 총무가 다 하고 나는 총무 6년 하고 다 내놨어요. 그러면 거긴 옛날에 그 사후 모셨던 옛날에 자리는 하고는 달라요? 사우는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동네 저기 그 세일 저 시향을 할 때는 네. 그 동네 제사죠. 네네. 그쵸. 흔히 말하는 동네 제사죠. 근데 어려운 말을 쓰면은 소파, 작은 파, 소파의 세일사. 세일사. 정식 명칭은 소파 세일사인데 세일사구나.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동네 제사, 동네 시제. 뭐 동네 문중 제사, 예. 동네 문중 제사 시향 시제는 묘제를 지냈어요. 묘에서. 바로 그냥 산소 앞에다가 상 갖다 놓고 지내고 또 옮기고 또 고당 할아버지 또 싹 치우고서 상 또 진설하고 지내고 또 고당 할아버지 지내고 해서 지냈다고요. 묘마다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거를? 묘마다 다. 아니, 되게 학렬별로 지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뭐 광자 학렬이다, 예. 유자 학렬이다, 예. 지자 학렬이다, 네. 동자 학렬이다. 네.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이 4대 학렬이거든요. 그렇죠. 광유, 지동이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제 묘제를 지내는 거예요. 왜? 이 장관들은 5대가 넘으니까. 5대가 넘으면, 그리고 이제 5대가 넘은 분은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냐? 네. 우리 동네에서 5대가 또 넘어가면 또 어디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 남양주로 가는 거예요. 큰 집으로. 큰 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큰 집. 그래서 큰 집하고 대종회, 대종회라고 그러죠. 거기는 뭐 1세에서 뭐 20세까지는 대종에서 지내고, 21세부터 뭐 30세까지는 뭐 파종회라고 하죠. 파종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또 뭐 31세에서 40세는 또 예. 집파종회라 그래요. 또 줄기를 친 거, 집파종회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뭐 한 뭐 5세, 9세, 6세는 또 소파종회에서 지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세가 1세라고 하는 걸 30년 보는 거예요. 옛날에 30년을 1세로 봤어요. 그래서 내가 36세거든요. 예. 시조부터. 예. 그러면은 30년을 곱해보세요. 얼마 되나? 시조부터. 시조부 900. 아니, 시조 36에다가 30년을 곱해보시라고. 36에다 뭐. 네. 그러면은
1080이죠. 1080년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 진주시의 시조, 네. 어? 예. 나 진주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주시, 문화유시하고 같아요, 시조가. 네, 그렇죠. 그럼 예. 진주시하고 문화유시 같이 시조가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080년 된 거야. 나까지. 내 아들까지 또 30년 더 해야 되고, 내 손자는 또 30년 더 또 넣어야 하는 되고, 것이고. 또 증손자 더 되고. 지금 우리 동네가 몇 세까지 나왔냐면, 41세까지 나왔어요. 41세. 그러면 시조에서 41세는 30년을 곱하면 1230년이죠. 1200, 걔들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1200 종손이 1230년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의 종손인 거예요, 41대가 그러면은? 아, 내 종손이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 우리 진주시하고 문화유시부터 시작해서 예, 그 1230년 된 거고 네. 선생님 또 우리 그 진주시를 받은 게 언제 받았냐면 10세부터 받았어, 10세. 네, 그럼 10세 받았으니까 9세를 빼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36세 아닙니까? 네. 9세를 빼면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27. 시조가 빠져나가고 저기에 생기는 거예요. 진주유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36에서 9 빼면 얼마예요? 27. 27세지. 그러니까 네네. 진주유시 시조부터 시작하면 내가 27세가 되는 27세 거예요. 손님. 그렇게 따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 그렇게. 예, 파는 또 무슨 파냐? 얘가 이판공파예요. 네. 그 이판공파가 몇 세냐? 항공판 15세야. 15세. 그럼 내가 36에서 15를 36. 빼면 11세죠? 네, 네. 내가 이제 11세가 되는 거예요. 11.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부정공파예요. 부정공파가 몇 세냐? 그 양반이 대승공 19세거든요? 네. 그러면 대승공 19세면 19세니까 19를 빼야죠. 19를 빼니까 내가 36에서 19 빼면 얼마예요? 그러면은 17이네요. 네, 17세가 예, 17세. 그러면 내가 또 소파 시조가 있을 거 아니야? 네네. 우리 시신의 중에 직대 시조가 있을 거 아니야? 네네네. 영월공이라고 그래. 우리가 영월공파예요. 그게 그 소리야. 영월공파가 25세야. 그러면 25를 빼면 얼마나? 36에서요. 아니. 어디에서? 그렇지. 36에서 25 빼면 얼마나? 그러면 10일이죠. 내가 선생님 시조부터 그래서? 따져서 11세니까 330년 딱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네요. 330년이 된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 동네에 온 건 330, 영월공부터 330년인데 네. 영월공이 온 건 아니잖아. 영월공이 온 건 아니야. 영월공에 아들이 셋이 있어. 네네. 근데 두 아들은 저 양주에 살아. 네. 하나들만 이리 온 거야. 네. 영월공에 하나들만. 네. 응? 그러면- 그러면 누구냐? 좀 거기 살다가 양주에서 양주에서만 한 게 아니고 양주에서 어디로 왔냐면요. 처음엔 해주지, 해주. 해주로. 이북 해주. 그 북한의 해주에서 시작해서 네. 해주가 집성촌이에요. 네네. 우리 유씨가 해주에 살다가 해주에서 남양주로 온 거야, 진접. 그 세조대왕릉이 있는 데 있죠? 네. 세조대왕릉인데 광릉이야. 그래서 거기는 광릉유씨라고도 그래요. 광릉유씨, 광릉내 유씨 그래요. 그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광릉내 유씨. 그 광릉내 유씨 누구 어디 갔어? 뭐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광릉내 유씨야. 자기 진지 유씨인데. 근데 세조대왕릉을 쓰는 바람에 거기서 쫓겨난 거야. 나갔구나. 강제 쫓겨난 거죠. 그러면서 뭘 받았냐? 그 아래에서 한 반경, 한 8km 정도, 진전면, 그냥 쓸모없는 놈의 땅, 그 산, 그냥 경사가 엄청난 거기를 사폐지라고 받았어요. 임금님이 주는 땅, 네네. 한 몇백만 평을 받은 거예요. 네. 받았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산소를 모신 거죠. 다 옮긴 거예요. 옮기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쵸, 어떻게 유실되고 그거 그걸 하는 실전이라 그래. 거를. 산소가 없어진 것도 많고 하도 오래되니까 이게 산소인지 언덕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제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진접으로 왔다가 네. 참 못 살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쌀을 대주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진접 거기 도시계획이 돼가지고 난리 났어 지금. 오남지구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신문에 투기하는 거 막 나오죠. 그 오남지구라고 지하철 지난번 타보니까 4호선 종점이에요. 종점. 지난번까지 자가용 타고 왔는데 이제 전철 타고 딱 내리면 거기야. 네. 그 시골 동네. 아주 깡촌. 나 처음에 화전민 사는 줄 알았어요. 거기 제사 지내러 갔더니 화전민인 줄 알았더니 처음에. 거기도. 강원도 화전민 있죠? 네네. 난 가봤으니까 아니까 가봤는데 지금은
아유, 지금은 지금은 완전히 이러시는 거지, 지금. 무슨- hundak하게 몇천만 원이고. 지금은 큰 데다 뻥뻥 치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제 예, 이래서 예. 진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다 조상들 음덕이다 이거야. 잘 모셔야 되겠다 네, 이거야. 네, 네. 내가 감사니까 가서 그런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조상 잘 모시라고. 처음에 들으면 불만이 많고 말이야. 뭐 이런 데다가 말이야. 털을 잡아가지고서 그냥 못 살고 못 먹고 못 배우고 말이야. 물론 선조들은 고생들 많이 했죠. 못 살고 못 먹고 그냥 정말 불쌍하게 살았지만 뭐 다 그때 뭐 다 그랬지 뭐. 지금은 뭐 얼마나 좋아. 응?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리잖아 지금. 그쵸. 응? 영월공 내가 지금 11세인데 네네. 그러면 330년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지금 그 영월공 그러면 이제 출세했지. 영월 군수로 나간 거니까 강원도. 그 네네, 영월공이야. 그쵸. 예, 예. 근데 뭐 지금은 뭐 엄청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쵸. 그래서 거기가 이제 큰 집이고 저기 거기서 이제 30 교육은 25세죠. 25, 26, 27. 우리 입향조가 2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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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8세 때 영월공은 25세 아니에요. 네. 영월공에 6, 7, 8 증손자가 되나? 영월공이 25세니까 26세가 아들이잖아요. 27세가 손자죠. 증손. 28세가 증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월공이라는 그 우리 영월공파의 시조의 증손자가 네. 우리 시신에 들어온 거예요. 네네. 세자 만자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예. 처음으로 입향을 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골 바닥에 들어온 거예요. 누더기 입고 들어왔다는 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하면서 아들 5을 낳은 거예요. 낳았는데 거기가 이제 번성을 해서 이제 우리 동네가 된 건데 번성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또 아래뱃길을 나는 바람에 이렇게 좀 애환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때 이렇게 조상님들을 잘 모시고 그러면 잘 모신 거라서 뭐 덕분 거는 없고 하나도 없고 지금도 그 땅이 지금 뭐 비쌀 때 그러면 아래뱃길이 나든지 했어야지 땅값 뭐 몇백 원 할 때 땅값 나가지고 우리도 뭐 몇만 평이 날라갔지만은 네. 거기 사시는 그 백칠동도 그 우리 파지 거기 한 2,000평 있었다고요. 아 거기 그 멀어가지고 곰암동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거. 험암동에 있는 그럼 뭐 거기요? 300원에 팔아먹었는데 뭐 평당. 지금 하면 한 2천만 원 갈 거래요. 지금 그쵸. 그 2천만 원짜리를 300원에 300원 평당 300원에 팔아먹었으니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아유 그래도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내 이름으로 된 거는 내가 잘 지켜야지. 얼마 안 되지만. 선생님 그때 그러면은 그렇게 문중에서 모여서 한번 문중에 그러니까 마을에서 모여서 제사하려면은 그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거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네. 그게 좀 힘들었어요 시신회가. 왜 그러냐면 시신회 사람들이 그 6.25 때 네. 많이 멸문이 됐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 얘기지만은 네. 지금은 뭐 좌파 우파를 다 얘기하니까 네. 시신회가 공부를 무지개 잘했단 말이에요. 예. 머리가 수제야 수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다른 문중들은요 땅을 안 팔았어요. 땅을 아껴서 그냥 안 팔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는 땅을 팔아서 공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쳤냐? 다 유학 보낸 거예요 서울로. 응? 서울로 유학 보내니까 뭐 경성제대 나온 사람이 없나 뭐 쉽게 말하면 요즘에 시립농대죠. 서울 시립농대를 옛날에 경농이라고 그랬어. 경농. 경성제대. 경성농업전문학교. 경성농업전문학교 서구에서 5명 정도 나왔을 거예요. 내가 지금 아는 게 5명이야. 5명 정도가 나왔는데 다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다 부잣집 아들들이고 뭐 공부도 잘했고.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뭐 그냥 별로야 C급이야 C급. 왜? 다 뭐 경성지대 법대 나오고 그래, 법관 나오고 그랬는데 뭐 쳐주기나 해? 쳐주지도 않지.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 6.25 때 상당히 우리가 순환을 엄청 당했어요. 왜 당했냐면 어떤 유씨는 옛날 청년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청년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어떤 동네에 어떤 굳은 일이 있고 그러면 그 청년단에서 와서 그냥 굳은 일, 무거운 일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노동적인 일을 다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6.25 터졌잖아.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청년단에 간부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이거야. 다 이것감이라고 다 총설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있고, 그러다가 또 바뀌어, 우리. 이 서구 지역이 아주, 인천이 아주 피곤한 지역이에요. 네. 왜 피곤한 지역이냐? 자, 6.25 나왔어. 네. 자, 빨간 색깔이 이렇게 밀고 들어왔어. 네. 너 어디까지 가냐면 저 대전까지 갔어. 네. 그동안에 여기 서구도 다 빨개져 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청년나라는 사람도 죽어야지 어떻게. 뭐 어떻게 죽었냐? 쏴죽여 죽은 게 아니야. 요즘은 경찰서 그 방범 지서라고 그러지, 옛날 지서 파출소 거기 끌려가서 그냥 장작 여럿이 장작 뽀개는 거야. 노역을 하는 거야. 지쳐도 그냥 뽀개내는 거야. 뭐 오늘 거기 지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말 안 들으면 뒤 패고 말이야. 옛날에 뭐 엄청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나중에 이거는 뭐 내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실제로 본 거는 저기 들은 얘기는 그냥 구루마, 옛날 구루마라는 게 있었잖아요. 구루마. 네. 구루마도 구루마도 무슨 고무 타이어 구루마가 아니야. 옛날에 나도 그걸 봤는데 나무를 이렇게 통나무 같은 거죠. 아. 통나무 같은 거 이렇게 톱으로 잘라가지고 가운데 뻥 뚫어. 네. 그 양쪽에다 쇠를 끼워. 네. 그래서 그 바퀴. 네. 그걸 바퀴로 해서 그 구루마 썼어요. 아. 나는 고무 구루마도 봤지만 그 나무 바퀴 구루마도 봤어요. 그 나무 바퀴 구루마를 네. 실어다 그냥 그때 죽여도 그냥 말 못하니까 그냥 뭐 다 죽은 것 같다니까 죽었지 뭐. 또 한 사람은 우리 작은 집이죠.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네. 우리 작은 집은 그냥 국군이 들어오니까 그냥 만세 불렀잖아. 대한민국 만세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 말이야 저 빨갱이 앞잡이 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또 끌려가서 그냥 이거 해가지고서 그 국군이 죽인 거야 그 사이 또 반대로 이 왔다 갔다가 된 거야 그냥 이게. 어떤 사람은 우리 요쪽에서 끌고 와서 지서도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요 양반들이 쓰는 경찰은 우리 이 파란 경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청년단이 힘을 쓰죠. 그러다가 이게 여기 오면 청년단에서는 다 잡혀가는 거야. 어? 그럼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 누구누구 다 소고락질하면 다 나오잖아.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점령했을 때는 이거 순환당하고, 이게 점령했을 땐 이게 순환당하고. 이게 아주 힘들었던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요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야. 전부 수재야, 수재. 거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거의 서거세 수재야. 서거뿐이 아니고 우리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시신의 진주시는요. 여기 상대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옛날 과거 시험을 봐도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게 지금 여기 이 건물이 있는 이 가정동 여기도 이게 다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바닷물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요 문화원 앞에 보면 저 아파트 저쪽에 뒤에 산이 있어요. 이게 철마산이거든. 첫자에다 리을 받치면 철마산. 저기 있는 산은 첫자에다 니은 받치면 천마산이에요. 전 천마산. 옛날 문화원 뒷산은 철마산. 철마산. 그러면 철마산까지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양 8경, 서곳 몇경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면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뭘 봐야지 경치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아무것도 안 보고서 무슨 8경이고 5경이고 3경이 나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게 우리 할머니 말씀을 빌리면 1910년 정도에 그 송병준이가 친일파가 그 서구에 해변가를 매립을 할 적에 우리 할머니가 그때 시집으로 왔어요. 그때. 그럼 그러니까 그 얘기 자세히 들었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개척을 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 책으로 나와 있는 건 우리 동네 강화 가는 그 길 다리 시천교 다리 다리를 갖다가 딱 놓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거기 신장로라고 그래가지고 신장로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포장 안 한 비포장 길이었었어요. 차 한 대 다니는 거. 거기 차가 다녔어. 먼지가 엄청나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인천시에서 나와서 나중에 이제 얘기죠. 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트랙터가 아니라 불도저 가운데서 불도저 가운데서 브레이더라고
고무바퀴 달려가지고 이렇게 로봇 같이 생긴 그런 그 불도저가 있어요. 네네. 이렇게 다리 모양 뿌쩍 뻗쳐가지고 네네.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날이 이렇게 길게 있어. 네. 그러면 그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그 흙이 도로가 이렇게 싹 판판해지는 거예요. 네네. 그 들어간 데는 메꾸고 나온 데는 이렇게 깎고 네.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메꾸다 보니까 시신에도 그 바다가 메꿔져가지고. 농토가 된 거예요. 기양산 밑에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 뭐 신곡동 앞으로 해서 지금 길 났잖아요. 거기 다 구도로이지 바다였네. 구도로. 예. 그거 다 바다예요. 아, 바다였네. 거만동도 다 바다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거가 아닌 거보다 얘기 나온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야. 예, 전부 다 예, 거짓말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1910년도 이전에는 네. 뭐 방법이 없잖아. 무슨 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대개 뭐 염전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1910년도 이전에 뭐 일부 네. 바닷가에다 이렇게 염전 만들어서 네네네. 소금 만든 건 있을 것 같아. 내가 뭐 그렇네. 하동 같은 데나 경서동 저 난점 고잔 있는데 경서동도 염전이 있었어요. 네. 거기나 요 가정동 요 봉우제 네. 그 봉우제 앞에가 다 염전이에요. 옛날 나 어렸을 때는 저 염전 엄청 컸죠. 나도 거기도 놀러 가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후에 생긴 거고. 이후에. 그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이게 잠깐만 요거 또 잠깐 끊었다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얘기 재밌는데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이어서 얘기할게요. 그게- 저는 유충규 선생님 1회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네, 방금 직전까지 그 할머님한테 들으셨던 그 1910년대 그 염전 얘기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이 시집을 언제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1910년도 전후로 해서 시집을 오셨단 말이에요. 네. 응? 그때. 그 당시 시집을 와서 14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와서 보시니까 신장로를 맡고 있더라 그러더라고 나보고요. 나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신장로 와서 거기 꽃장 돼 있잖아요. 그 시천동에서 고암동까지 길이 일자로 돼 있다고요. 네. 그게 박은 거야. 아, 막았어. 그게 뚝이야 뚝. 그게 바로 시천 방죽이라고요. 방죽 뚝이라고. 나는 그래서 그 시신의 방죽이 그걸 막다 보니까 바다가 막아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 전에는 뭐가 됐냐면 배가 다녔는데 배가 어떻게 다녔냐면 난 들은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네. 본 것도 아니고 네. 충청도에서 배가 이제 올라와요. 네. 충청도 이제 뭐 합덕이나 뭐 서산 당진에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 뭐를 싣고 많이 올라오냐면 생활필수품 필요한 거 생활필수품을 그 당시 필요했던 생활필수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생활필수품을 싣고 올라와서 어디 와서요 1차 섰냐면 그 백석동이 옛날에 한들이라고 해서 한들. 한들부락이 백석동인데 그 한들부락에 아까 그 얘기한 그 송병준이가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네. 송병준이가 막았다는 두 번째 방죽. 네. 두 번째 방죽. 지금 시신의 방죽 말고 네네. 두 번째 방죽 막은데 예. 거기를 도마매라고 그래. 옛날 말로 도마매. 예, 도마매. 매. 뱀이 할 때 매. 예. 도마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백석동의 서쪽 끄트머리야. 거기 도마매인데 내가 이제 그 전에 망둥이 낚시 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망둥이 낚시하셨어요? 아니 나 이제 옛날 망둥이 낚시 많이 거기 갔죠. 그쪽에서. 안동포도 가고 많이 갔죠. 그거 뭐 다 아니까 저수지. 남전도 가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도마매에 배가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악이 어디가 많았냐면 집 사람들이 많이 살았냐면 한들불악은 지금같이 그렇게 불악에 사람이 많이 사는 게 아니고 도마매 쪽에 많이 사는 거야. 항구 쪽, 포구 쪽, 포구 쪽에. 배가 서는 쪽에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많이 살고 거기로 쭉 가면서 저 밑으로 지금 그 검단 쪽 예, 예. 그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를 안동포라고 그래요. 안동포. 거기가. 안동포라고도 예, 예. 그러고 안동포라고 그러고 거기 이름도 잊어먹었네. 안동포라고 그러는데 그 안동포 거기에 불악이 컸던 거예요. 불악이 찍질 않았어. 아주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진 거야. 띠가 이어져서 지금 현재 그 검단 소암마을 그 단봉학교 있는데 소암마을 이런 데가 다 그 띠하고 여기 그 도마매 쪽으로 쭉 안동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불악이. 거기가 그러니까 배가 돌았으니까 거기서 뭐 물건도 사고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배 한 번 쓰고 네. 그 다음에 배가 어디 가서 샀냐면 우리 동네에 장승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장승박. 그때, 그건 어디냐면 시신회가 초입을 아까 말씀드린 포두라고 그러죠. 포두. 네. 또는 점촌이라고 그러는데 그 포두 점촌에서 딱 쓰는 게 아니라 그 저기 강화 가는 그 길, 강화 가는 길 있는 그 왼쪽 오른쪽에 거기가 포두 점촌이에요. 거기가 네. 점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집이 있었는데 그게 그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의 집이었었어요. 그게 그 아랫말이야. 거기 아랫말. 네. 우리 시신의 아랫말이라고 그래요. 네. 한문으로는 아랫말을 한문으로는 점촌 포두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도 점촌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점촌 포두라는 말은 별로 안 쓰고 포두는 되게 어디에 많이 적혀 있냐면 족보에 많이 적혀 있어요. 족보에는 포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산소는 포고기라는 말을 썼고 산골짜기 들어가니까 포고기라고 많이 썼고 집 있는 쪽은 포두라고 많이 썼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있는 데는 이제 시신의 아랫말 가운데도 갯골이라고 해서 갯골. 네, 그렇죠. 바닷물이 들어오는 골창이 있었다. 제가 저기 한 20년 전에 그 우리 그 개울 우리 집 그 뭐라 그럴까 그 집 뒤에 이렇게 물이 홍수지고 장마지면 바닷물이 잘 안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물을 좀 깊이 좀 팔려고 내가 그걸 팠던 적이 있어요. 고랑을 뒤에서 집 뒤에서 집 뒤에 고랑을 팠단 말이에요. 네. 얼마 정도 팠냐면 내 허리 정도 팠어요. 깊게 파셨네요. 네. 파니까 개흙이 나오더라고. 개흙이 원래는 나오더라고. 거기가 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개꼴이구나. 개흙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진짜 지금도 아마 파면 나올 거예요 거기. 그렇죠. 지금은 한 10m 파야 되겠죠. 왜? 흙을 많이 돋궜기 때문에 한 10m 정도 팔면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 집 뒤에 있는 산까지 거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 틀림없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마당 이런데 무슨 지금 밭은 다 바다 속에 잠겨 있던 데야. 다 그게 이제 막으니까 뭐가 되냐 농토가 된 거죠. 그걸 1910년대에 막아서 이렇게 농토를 근데 이제 했고 우리 집은 이제 저기 갯골이라 그러고 갯골이고 조금 우리 집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네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거기 장승박이라고 그래. 장승박. 제가 말씀드렸지 아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기 아랫말 중에서도 이제 포두 있고 포두, 있고. 예. 포두 점촌. 네. 포두 점촌. 그다음에 갯골. 그다음에 장승박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유천가든이라고 있는데 그 유천가든에서 한 300m, 한 200~300m 이렇게 쭉 위쪽으로 올라오면 집 한 채가 있는데 언덕바지예요, 언덕바지. 언덕이 돼 있어요. 거기가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지금은 뭐 저기 아래백길로 들어갔네. 그 아래백길로 들어갔는데 지금 거기가 장승박인데 네. 사람들이 장승백이라는 거 알죠? 장승백이 동산. 예. 장승백이라고도 그러는데 그건 나는 아니라고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장승박이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장승박이 장승백이가 된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산소를 다 찾아봤어요. 옛날 그 족보 나온 거, 뭐 영조임금 때 나온 거부터 찾아봤더니 장승박으로 돼 있어. 장승박. 장승박으로 돼 있는데 장은 긴 장자고 승은 그 정승할 때 승자고 박은 머무를 박자, 삼수변에 흰백자, 머무를 박자인데 예. 배가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거기는 어떤 데였었냐면 산소가 많았고요. 네. 우리 집 산소가 많았고 산소가 한 20~30개 있었어요. 산소가 많았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여라는 걸 갖다가 이용해서 운반을 하잖아요. 네네. 그 죽은 사람 시체를 운반하는 게 상여란 말이에요. 예. 상여독이 있었어. 옛날엔 상여를 두는 집을 상여독이라고 그랬어. 상여독 그래서 상여독이야. 상여를 두는 집. 그게 있었어. 그래서 뻥치하게 그냥 싫어. 그냥 마음이 꺼림지고 귀신 나올 것 같고. 근데 그 후에
상해독이 있고 나서 그 후에 한 몇 년이 흘렀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초등학교 때 같아요. 한 5학년쯤 됐을까? 한 11살쯤? 한 12살쯤? 그때 거기서 여자가 하나 자살을 했어, 기억에. 목을 매달아 죽은 거야. 여자가. 근데 처녀는 아니고 여자인데 시집간 여자 같기도. 내가 지금 정확하게는 뭐 자세한 얘기는 내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내가 보면 처녀는 아니고 처녀면 처녀 귀신이라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처녀가 아닌 것 같고 결혼을 한 여자가 하여튼 자살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 영 뛰림직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 전에 저녁 때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신의 마을 이렇게 마실을 많이 갔어요. 마실. 그 마실 가서 이제 뭐 얘기하는 게 마실 가는 거야. 가서 옛날 얘기도 듣고 하는 거 재밌잖아요. 저저저 따라다니는데 거기만 지나가면 그냥 영 기분이 영 그렇고 그냥 그쵸. 마음이 찡찡하고 귀신 나올 것 같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상해독이 옮겨졌어요. 네. 저 꽃매 쪽으로. 아, 꽃매 쪽으로 갔어요? 꽃매 쪽으로 옮겨졌어요. 꽃매 입구 쪽으로. 꽃매 산 초입으로. 요즘 말하면 장모로 쪽, 그쪽이죠. 꽃매 초입으로 옮겨졌지. 그리고 이제 옮겨왔죠. 그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언제쯤인데요, 그거는? 그게 아마 상당히 그게 아마 60년대, 60년대. 60년대 전후. 60년대. 정확하게 는 모르게 기억이 안 나고. 잘하는 분들 다 돌아가셔가지고. 60년대 전후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돼요. 60년대 전후로 그때 그리고 옮겼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상여는 아마 지금도 알기로는 그 상여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아있어요? 네, 남아있는데 다 부셔져가지고 지금 마을회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 쓰잖아요. 아니, 그걸. 있어요. 내가 있기만 물어봤어요. 하고? 아니, 그 상여, 왜냐면 저 문화원에서 뭐야, 뭐라 그러지, 뭐, 아이, 저기 원장이 하는 거, 수집하는 거, 옛날 그 수집하는 거 있잖아, 절구, 옛날 물건 수집하잖아. 아, 뭐 수집 사업 같은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수집했다가 저 지금 강화에다가 다 지금 보관하고 예. 있잖아요. 예. 우리 집도 멍석을 4개나 내가 내놨는데, 아, 그래요? 멍석 내가 내놓고 중요한 것도 안 주고 있어, 내가. 근데 그 상여는 거기 있어요. 아, 거기 있어요?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물어보다가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쪼가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 쪼가리가 있대, 쪼가리. 그러니까 쪼가리가 있으니까 부서진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맞추면 원래 모양대로. 상여가 할 나올 수 있는데. 있지. 근데 이게 막 없어진 것도 많겠지. 그 관리를 안 하니까 누가 관리를 해야지. 지금 누가 그걸 관리를 해요? 그게 뭔지도 모를 텐데. 그런 송판에다가 막 색깔 칠해가지고 단청 그림 그린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장승박이에요. 거기에 배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배가 어디 가서 계양산 밑에 가서 쓴 거예요. 그 3번을 쓴 거예요. 한들브라에 한 번 쓰고, 도마에 한 번 쓰고, 장승박 한 번 쓰고, 그 계양산 거기를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발화현장.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나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아서 그 말씀드리기가 좀 모호한데, 그 옛날에 고려 시대 때 그 발화현장 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양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선생님 이거 종이 드릴까요? 이 펜에다가? 네, 계양산이 내 추측을 이렇게 해요. 이거 뭐 계양산이 이렇게 있는데 네. 계양산 요 옆에 이렇게 조그만 산이 또 하나가 있어. 네네. 또 요 앞에 이렇게 산이 또 있어. 지금 우리 집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옛날 바다였던 데, 이게 바다라고 바다. 바다인데 여기를 이렇게 막은 거 아니야. 이게 바다를 막았단 말이에요. 네. 바다를 막으니까 처음에는 여기 뭐가 되냐면 신장로가 됐던 거예요. 신장로가 되고 지금 현재는 이게 신장로야. 네, 신장로. 옛날에 새로 난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1910년대, 10년대. 네. 1910년대에 우리 할머니 시집을 1900 전후에 왔으니까 난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돼요. 네. 1910년대 신장로가 났는데 이걸 제가 알기로는 이걸 아마 송병준이가 했을 거예요. 송병준이가 했는데 이걸 막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장로를 이렇게 막으니까 이 바다가 뭐가 되냐, 이게 바다예요. 네.
부대를 위해서 한 걸 써야지. 이게 바다란 말이에요. 예. 이게 바다가 돼서 이 바다에서 말이야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불악이 여기다 요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우리 동네. 네. 여기가 시시내야 시시내. 네네. 그쵸. 이 시시내 마을이야. 네. 그러면 시시내 마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여기쯤이야. 선생님. 중간쯤이야 중간쯤. 댕이, 네. 중간쯤 여기가 시시내 마을. 이 중간쯤이 여기는 갯골이라고 그래요. 응? 네. 요 앞에 여기 거기가 호두? 포두라고 그래. 예. 근데 여기 집이 쭉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 사이로. 자 보세요. 예. 자, 제가 그리는 게 거의 추측해서 그리는, 추정해서 네, 그리는 네, 건데 네, 네. 이게 맞을 겁니다. 네. 요 앞 우리 큰 집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유충규 큰 집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집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 우리 집 큰 집이야. 저 기와집을 이렇게 줄을 쳐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 올라가서 요 기와집이 개골댁 유충규 월 본가. 우리 집 본가야. 아, 지금 본가. 현재 집. 현재 집이 요거예요. 아. 여기가 여기 아니. 위에랑은 그러면. 여기가 했는데 네. 잘못했네. 여기는 아니야. 여기 아니고. 이렇게 돼요? 네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여기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네. 여기서부터 뭐냐면 요 일대 여기서부터 여기 네네네. 거기까지. 여기를 뭐라 그랬냐면 네. 여기가 동 만드는 데야. 점촌이야 점촌. 점촌. 아까. 여기 지금 갯골, 갯골. 포두 네. 여기 점촌이라 그래. 점촌.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이거는 이 독을 만들던 데는 보통 점촌이라고 얘기를 하고 포두는 초입을 포두라고 그러고 초입을. 이 막은데 이 길 여기 신장로 여기 포두라고 우리 집이 있는데 갯골이고 여기서 이제 이 점촌에서 저걸 막 옹기 만든 거야 옹기. 여기서 옹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생각엔 이것이 여기 빈정내 옹기보다 더 오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엔 틀림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주장하기가 좀 어렵지. 고증을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건 우리 집 큰 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올라온 거야. 올라온 거고. 선생님, 뭐 안골은 어디예요? 안골은 어디? 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배가 섰다 그랬죠? 배. 예, 맞아. 예. 배가 쓴 데가 여기에. 여기가 유천거든요. 여기가 유천거든. 거기가. 여기 유천거든 식당 아시죠? 예, 알죠. 이건 너무 크니까 이게 써주는 거예요. 네. 유천가든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요 바로 옆에 여기에 장승. 언덕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여기가 옛날 장승백. 장승배. 근데 원래 장승백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예. 이 물이야. 이 지금 하나밖에 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야 내가. 요 자리가 여기가 옛날에 여기를 장승백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써드려야 되나? 장승박이 맞는 거고요. 선생님, 예.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네네. 장승박이 맞는 말이고, 예. 이거를 한문으로 쓰면 장자, 예. 장자. 수련의 백향.
배가 머무르는 거니까 장승박. 이 말이 와전이 돼가지고 이 말이 와전이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 장승백이가 된 거예요.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장승백이가 된 거예요 이게. 응? 자 올라갑니다. 네네.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사진 멀리 있는 거예요. 아주 멀리 있는 겁니다. 네. 요 바로 위에가 여기가 이 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신의 맨 꼭대기. 여기 산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아마 소봉. 소봉. 시에 보면 소봉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소봉이 뭐냐? 요 산을 말하는 거예요. 계양구하고 서구의 경계선에 있는 산, 시신의 맨 끝머리에 있는 산, 맨 꼭대기 위에 있는 산이 소봉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안골. 아, 여기가 안골. 맨 끝머리가 안골이에요. 맨 꼭대기. 시신의 맨 꼭대기 위에가 안골이에요. 이걸 한문으로는 내동이라고 그래요. 내동. 근데 요거는 다 조그만 것들 불악도 다 동네 이름이 있어요. 광주동이라고 그래요. 광주동. 그러니까 광주골. 광주골? 왜 광주골이에요? 그건 나한테 모르죠. 한문으로는 빛나고 구슬이 빛난다 이거예요. 광주동.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이어졌어. 집이 여기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 집이 엄청 많아요. 여기가 다. 여기가 제일 센터야. 여기 시신의 유씨 센터. 예. 시신의 유씨의 본고지 아주. 넷째 할아버지가 이 자손을 번성을 많이 시켜가지고 여기가 아주 시신의 유씨의 아주 본고지예요. 여기가. 이게 광주골이에요. 네. 광주골이고.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동그라미표를 해놨으니까 이왕이면 여기가 뭐냐면 장승박이죠. 네. 여기 이제 이 양반들이 양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심었냐면 회화나무. 다 연결시키드리는 거야. 두 번째 은행나무. 세 번째 회화나무, 은행, 느티나무. 네 번째 산수유. 자, 이 나무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네. 그 강화 가는 다리, 시천교 다리 끝머리. 시천교, 이 나무가 어디 있냐면 시천교 북단. 시천교 북단에 뭐가 있냐면 시천공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 시천공원 안에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안내판이 있습니다. 시천공원 안에 이식을 했어요. 공을 엄청 들였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산수유, 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네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지난번 동장님 보고 당신이 관리 책임자라는 거 알고 있냐 할 때 모르는데 그럼 내일 당장 출장 명단 달고 거기 가서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냥 와서 확인하더니 나한테 와서 전화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관리 책임자입니다. 여기 가면 시천공원이 있습니다. 이 시천공원 안에 있고 시천교 북단이에요. 근데 원래는 여기 딱 아래쪽에 그렇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넷째 할아버지거든요. 네. 넷째 할아버지가 여기에 센터야. 이 시신의 양반의 중심은 넷째 할아버지예요. 제일 자손들이 많이 번성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건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 옛날에 거기서 뭐 이제 모여서 그 쉬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양반나무라서 이렇게 막 잘 지키고 상징성이 있는 나무인데 네. 상징을 하면서도 네. 거기서 뭐 이렇게 하면서 쉬면서 술도 한잔 대뭐 하고 바둑 두고
옛날 양반들 바둑 뒀잖아요. 바둑 네, 두고 네. 술도 먹고 웅덩이 파놓고 고기 길러가지고 낚시하고. 강태공 낚시하고. 그럼 선생님 어릴 때까지도 다 그랬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산 이름은 이왕 나왔기면 적어야 돼. 아, 이 이 산 산이요. 이름까지. 알겠습니다. 이 산이요. 예.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산입니다. 산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건 계양산. 계양산. 이건 꽃매산. 꽃매산. 그러니까 동네는 달라요. 네. 이 산 이름 때문에 이게 사람들은 헌봉산이라고 하는데 네. 사람들은 헌봉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헌봉산을 쓸 수가 없어요. 학술적으로. 그래서 내가 뭘 썼냐면 난 뭘 쓰냐면 헌봉산이라고 안 쓰고 옥녀봉이라고 그래요. 옥녀봉. 그러니까 이 산에다가 이렇게 애칭. 요거는 이제 애칭이라고 그러죠, 애칭. 아주 귀엽게 불러주는 이름. 요 애칭이 옥녀봉이야. 그래서 이원규 씨나 김윤식 씨는 애칭이라고 하는데. 써놨던데 네. 이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걸 헌봉산, 헌봉산이라고. 이건 부르고. 계양산, 네. 이건 꽃매산. 네. 우리 집에서 딱 이렇게 보여요. 있고. 네. 딱,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잠깐만 좀만 다시 이따가 이어서 할게요. 그럼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충균 선생님 1회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도 한 번만 다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네, 하여튼 그 짚어만 주시면 돼요. 시신회가 그 입향을 해서 네. 진주희 씨가 저 시신회 입향을 해서 그 어떻게 이제 분포가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요. 초입에는 이제 포도라고 하죠. 이거 시신회를 좀 일단 자연하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신회 초입은 포도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도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한 중간 마을까지는 점촌이라고 합니다. 점촌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중간 마을은 갯골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지나다 보면 옛날에 배가 섰던 데가 있는데 거기를 장승백이 그랬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장승박입니다. 배가 섰던 곳이고 그다음에 진주유씨가 가장 많이 살았던 곳, 그것이 쉽게 말해서 진주유씨 집성촌의 중심지가 요 광주골이 되겠습니다. 광주골 안골인데 이 안골은 현재 계양구하고 서구의 경계선이에요. 그 소호봉 바로 밑에예요. 거기가 이제 안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골이 큰 아들, 광주골이 이제 둘째 아들이 살아나서 이제 이렇게 번성을 한 겁니다. 두 분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자손을 많이 펼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이제 그 나무가 있는데 회화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산수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시천교 북단에 그 시천 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식을 했습니다. 옮겨서 심었는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서 살려서 지금 심어서 지금 싹이 잘 나고 있습니다. 심은 지는 한 25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해서 보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천 이쪽에서는, 진주시가 아닌 다른 외부 사람들, 반상으로 따지면 한 3단계 낮은 공업에 종사했으니까 산업공상이니까 공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여기서 옹기를 만들어서 배가 와서 여기 쓸 거 아닙니까? 배가 쓰면 이제 옹기를 옮기는 거예요. 옹기를 싣고서 이제 계양산 여기 섰다가 다시 충청도로 내려가고 충청도에서 다시 생활물품을 싣고서 올라와서 백석동 한들벌하게 도마매에 섰다가 다시 이제 시신에 장승박에 와서 이제 이 옹기를 싣고서 다시 충청도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배는
옹기를 싣고 춘천으로 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장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10년대 전후를 해서 이게 이제 송병준이가 이걸 막았다고 하는데 제가 뭐 본 건 아니지만 저희 할머니가 한 14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1910년 전후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은 그때 이 신장로를 그 방죽을 막은 거죠, 방죽. 그래서 바다를 막은 거죠. 바다를 막아서 뚝이 돼 있는데 이 뚝이 결국은 지금은 도로가 돼버린 거고 지금은 강화하는 길이 됐고 지금은 시천교라는 다리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막았던 신장로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해바다인데 막으니까 이게 다 농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유복해진 거죠. 이게 논입니다, 논. 이게 밭이라고 했나 내가? 논이라고 했었습니다. 논답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땅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여기 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신장로를 막을 당시에 그 안동포, 한들브락 옆에 있는 안동포, 또 무슨 또 그 옆에 있는 거기 염전도 그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 잠깐 둘게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저희가 말씀을 여쭤봤고요. 오늘 1회차 면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유충규 선생님의 1회차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